시작하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죠.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의무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2년 3개월 만에 찾아온 노마스크 시대. 우리가 유의할 점은 없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요. 교수님도 오늘 벗고 다니셨어요? 아니, 저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쓰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계실 때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 예. 바깥에 나가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병원 일 끝나고 회의 있었는데요. 네. 회의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회의 진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를 받아들이고 계시나 궁금해서 제가 먼저 좀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법적 의무 자체는 해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와 관련돼 있는 논란이 시작된 게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갑자기 마스크 해제하겠다, 마스크 벗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스크의 법적 의무는 해제되지만 자율 권고는 계속되고, 그다음에 꼭 마스크 써야 되는 분들은 계속 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논란이 마스크를 벗내 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병활청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마스크 착용은 권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고위험군들이라든지 또 꼭 써야 되는 장소는 꼭 쓰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이제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 쓰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에 나갔더니 다 벗고 다니더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일본 갔더니 다 착용하고 있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를 가장 마지막에 해제하게 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 해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매우 늦게 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국의 이제 문화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워낙에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많이 꺼려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좀 더 먼저 벗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하나 이런 데 시설들이 많지 않고 밀폐된 공간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워낙에 식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노천 식당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 활동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부터 바뀐 방역 조치 가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지하철역이나 공항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 내부라든지 또는 이제 좀 넓고 오픈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스크의 법적 의무는 이제 없어진 게 맞습니다. 네. 다만 거기에 있다가 이제 승하차를 내서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에요. 지하철역 구조에 따라서 이걸 실외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벗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역사라든지 그런 데 또 승강장 같은 경우에서도 벗을 수는 있고요. 다만 승강장 내부에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데, 그냥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밀폐된 공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대중교통의 형태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중교통의 경우에 아이들 학원 버스 그리고 택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도 포함되고요. 이제 통학버스 다 이제 마스크 착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학원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원에 가면 벗는다.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러기는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들에 의해서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대중교통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예. 수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습적인 측면하고 정서적인 측면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스크를 이제 좀 벗게 해주면 이제 언어 습득이라든지 또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벗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다. 좀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이번 조치를 취할 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알고는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자율 광고라는 측면이라는 게 본인이 내가 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내 스스로 내 건강에 안전하겠다 그러면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공간들은 이제 위험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마스크를 좀 벗을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제외가 됐거든요. 이게 감염 취약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까? 예, 그러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로당에 이제 출입을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문제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거기는 거주가 되고 장기간 거주하는 시설 거의 집처럼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유행하는 경우는 집단 대량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이제 반드시 쓰게 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들이신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죠. 의무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역 취약층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재감염률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한 거지 권고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특히 이제 고위험군은 마스크 계속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올라가고 또 감염되니까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도 높아지는 건 당연히 많고 위험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 같으면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서로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제 위험도가 훨씬 낮은 건데 이제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비고위험군들 중에 감염된 사람들 통해서 전파 양상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오히려 이 마스크 법적으로 해제되면서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더 착용을 잘 하셔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들은 사실 가는 거를 더 자제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게 나오는 거 이것도 좀 위험 요인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 기준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올리는 것이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시설이나 그런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예방접종은 많이 올라갔는데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 전체 예방접종률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된 부분들이 고위험군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의 법적음을 해제하고 예방접종 올리는 거를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로 작용을 해서 훨씬 더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 안 한 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고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이제 교육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방학 중이라가 좀 명확하게 내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좀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율 권고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본인 스스로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써도 되게끔 이제 권고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저학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좀 더 벗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공간에 안 와야 마스크를 벗는 게 훨씬 더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또 구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경우는 또 조금 아프더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학교 보낸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 아이들이 갈 때 걱정이 먼저 되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뭐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결정을 사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 걱정되면 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고위험군들은 학교 당일 마스크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또한 그런 친구들을 보호해주게 내가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스크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 마스크 쓰지 않겠다 하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교장이든 어떤 학급에서 어느 정도 마스크에 대한 기본 원칙들은 정해주는 게 아이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보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감염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감염이 되더라도 위험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감염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상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병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고위험군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철저히 지켜져야 고위험군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일부 해제가 되면서 방역 규제 중에 남은 조치가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라고 하네요. 근데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마스크의 착용 법조금을 해제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해야지 이제 더 나은 상황이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법적 격리의 의무를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프면 쉴 수 있다는 그런 노동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게 되면 취약한 노동계층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하루 쉬면은 아예 월급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병수당을 더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아프면 쉴 수 있게끔, 또한 아프면 병가를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휴가를 쓰지 않고 병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노동 문화들을 개선하는 쪽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오늘 브리핑하면서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시점을 5월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5월쯤이면은 마스크 완전 해제된다. 이건 그러니까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한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5월이라고 날짜를 못 박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예. 코로나가 언제 우리 예상대로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마스크 법적 의무 중에서 의료기관하고 치약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그런 시설에 발생하면 집단 발병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치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스크 계속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느 호흡기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시설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냥 무조건 다 벗게 한다, 이런 식의 상황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요. 아, 그래요? 그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앞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돼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시작됐다. 코로나도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계절성 독감처럼 되려면 전파력이 계절성 독감만큼 되고 환자 수의 발생도 비슷해야 되는데, 전파력이 독감의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거든요. 네. 또 환자 발생도 5배, 10배 발생하면 이거는 독감처럼 전혀 다룰 수가 없고, 특히 치약시설에서는 독감처럼 다룰 수가 전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데믹화 될 때는 이제 상존하는 그런 피해랑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또 치약시설을 어떻게 돌볼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게 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너무 확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